안녕하세요. 위우회수를 받은 리티입니다. 저는 작년 12월에 위우회수를 받아서 원래 120kg 정도에 달하던 체중이 지금 75kg까지 내려왔고요. 몸무게 빠진 걸로만 보자 한 45kg 정도 빠졌습니다. 위우회술과 위절제술이 각각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영상에서 한번 설명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제 예전 영상을 좀 보고 오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위우회술과 위절제술 중에서 뭘 선택해야 되는지, 제가 왜 위우회술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전에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위절제술은 위를 이제 잘라가지고 위에 공간을 작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음식이 많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고, 위우회술은 똑같이 자르긴 하는데 남은 부위를 빼놓지 않고 이제 오른쪽에 따로 두고 음식물이 위를 이제 안 거치고 바로 내려가게 하는 거거든요. 일단 먼저 영상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의사도 아니고 제가 이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술을 할지는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냥 이제 제가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들은 정보를 종합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가장 좋은 거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왜 이런 영상을 올리느냐, 왜냐하면 이제 직접 수술 집도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랑 또 수술 받은 환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랑 또 어떤 차이가 있거든요. 일단 전체적인 체중 감량은 위우회술 쪽이 좀 더 많다고 해요. 제가 처음에 병원에 상담하러 갔을 때 저도 위절제술이 체중을 감량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줄 알고 갔는데 위우회술이 감량이 더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 1년 동안은 위절제술이 더 감량이 되는데, 위절제술은 1년 정도 감량이 되고 끝나고, 그리고 이제 위우회술은 1년 반 동안 천천히 계속 감소가 된대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위우회술이 감소가 더 크고, 초기 1년만 따지자면은 위절제술이 감소가 더 크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당뇨 치료 같은 경우에는 위우회술이나 위절제술이나 크게 유의미한 차이가 있진 않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위우회술 받은 병원의 그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어떤 상황에서 위우회술이 맞고 어떤 상황에서 위절제술이 맞는지 그런 상황이 따로 있대요, 당뇨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교수님이랑 상담을 하러 갔을 때 교수님이 단번에, 저는 이제 당뇨 병력이 그렇게 길진 않고 제가 이제 한 3, 4년? 5년 정도 됐는데 그래도 그렇게 긴 편이 아니고, 그리고 나이가 좀 젊다 보니까 좀 공격적으로 위우회술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은 이제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당뇨에 있어서는 위우회술이나 위절제술이나 크게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먹는 거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먹는 게 위우회술 쪽이 훨씬 편합니다. 이거는 뭐 제 의견이 아니고 검증된 사실입니다. 제가 위우회술 받은 병원도 그렇고 다른 병원도 그렇고 그 병원 커뮤니티나 아니면 병원에서 수술 받으신 분들의 이제 후기를 다 보면은 위우회술을 하면은 먹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수술 후에. 근데 위절제술은 수술 후에 먹는 게 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정 종류 음식에 대해서 이제 먹으면 토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만 많이 먹으면은 막 엄청 아프다든가 다시 올라온다든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반면에 위우회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소에 먹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식사 자체는 굉장히 편합니다. 많이 들어가고요, 소화불량도 잘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건 뭐 크게 관련 없는 부위인데 보관 가능성입니다. 위절제술은 위를 잘라내서 나머지 부분을 버리기 때문에 보관이 불가능합니다. 위를 다시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위우회술은 음식이 내려가는 길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보관이 가능합니다. 수술해보고 영 아니다 싶으면은 다시 원래 구조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위우회술을 했다가 다시 보건수술을 하더라도 수술 자국은 남습니다. 제가 전에 수술 자국 영상 올렸었죠. 그 정도의 수술 자국은 남고, 대신에 이제 수술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물론 전에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보건수술을 하시는 경우는 정말 극히 일부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 수술 이후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보건수술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보건수술을 하는 경우는 뭔가 문제가 생긴 경우죠. 100명 중에 2명인가? 1000명 중에 2명인가? 아무튼 보건수술을 하는 케이스는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크게 관련 있는 얘기는 아닌데, 아무튼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그 외의 차이는 위우회술 같은 경우에는 위를 안 거치고 음식이 내려가기 때문에 영양 흡수가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 비타민을 하루에 하나씩 꼭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마다 한 번씩 비타민 B12 그 주사 그거 맞아야 됩니다. 위절제술은 수술 6개월,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그런 영양학적인 문제는 안 생긴다고 하는데, 위우회술은 아무래도 음식이 이제 바로 내려가버리니까 그동안 영양 흡수가 안 되니까 영양 불균형이 좀 올 수 있어가지고 평생 동안입니다. 수술하고 1년 아닙니다. 평생 동안 이런 비타민제, 영양제랑 그리고 이제 비타민 B12 주사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패치식으로 붙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위우회술의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왜 위우회술 선택했는지에 대해서인데요. 저도 수술하기 전에 굉장히 고민의 시간이 길었습니다. 인터넷 후기도 많이 찾아보고 유튜브도 많이 찾아보고, 제가 수술을 결심할 때쯤 그 시기는 사실 유튜브는 그때는 많이 없었어요. 지금 저 말고도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뭐 정모 씨라던가 아니면은 뭐 김모 씨, 뭐 아니면은 뭐 수모 씨, 저 말고도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저는 수술을 결심한 시기랑 수술을 실제 한 시기랑 갭이 좀 커요. 제가 2018년 12월에 처음에 수술 결심을 했고 2019년 12월에 수술을 했는데, 그 1년 사이에 저기 그 정모 씨
씨랑 저기 김모 씨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제가 수술 결심할 시기에는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진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여러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정보가 적은 상태에서 고민을 했었죠. 그때 제가 결심을 할 수 있었던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위우회술은 복원이 가능하다는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위의 구조를 바꾸는 대수술이다 보니까 한 번 하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겁이 많았어요, 제가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좀 우스운 얘기긴 하지만 교수님한테 여쭤봤죠. 교수님, 근데 이거 수술하고 복원도 가능한가요, 혹시? 그러니까 가능하대요. 거기에서 일단 많이 안심이 됐고요. 절제술은 복원이 안 되잖아요. 절제술은 이제 위를 자른 상태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물론 뭐 크게 문제는 없긴 한데, 그것도 언젠가 뭐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났을 때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물론 복원 수술이 실제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지만서도 그게 가능하다는 것과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 뭐 심리적으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회술을 선택한 면도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솔직히 살이 많이 빠진다고 해서 위우회술 쪽이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위우회술이 전체적으로 살이 더 빠진다고. 살이 더 빠진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이제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이유인데, 교수님이 적극 추천을 했습니다. 위우회술을. 제 당뇨 병력이나 나이, 그리고 이제 어떤 체중이나 키 이런 부분을 보시고는 환자분은 공격적으로 위우회술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바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환자분 뭐 서둘러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수술 방법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남자분이고 당뇨가 초기, 오히려 공격적으로 수술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뭐 위절제보다는 우회술 쪽으로.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당뇨가 조금 심하지 않은 환자일수록 오히려 빨리 큰 수술을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완치 확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식하신 분이잖아요. 그분 의견에 따르는 게 원래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이 수술을 함으로써 당화혈색소가 지금 4.9까지 내려갔으니까 옳은 선택이었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세 가지 이유 중에서는 교수님의 이런 권유가 제일 큰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병원을 정하셨다면은 그 다음으로는 전적으로 주치의 선생님께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을 수술하시는 그 집도의 선생님께서는 적어도 지금까지 한 100건? 많게는 뭐 1000건? 몇천 건까지 수술을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수술한 환자들의 이런 차트를 다 가지고 계세요. 수술 전에 어땠던 환자가 위우회술을 하니까 이렇게 바뀌었다, 아니면은 뭐 수술 전에 어땠던 환자가 위절제술을 하니까 뭐 당뇨 수치가 이렇게 낮아지고 체중 이만큼 빠졌다,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빅데이터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제 통계 자료를 모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교수님의 단순한 감이 아닙니다. 단순한 감이 아니고 확실히 이제 이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권유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주치의 선생님께서 권유하시는 수술 방법을 따르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 주치의분들께서 뭐 환자를 이제 이렇게 고쳐주려는 사람들이 이제 괴롭히려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들 입장에서 본인들 경험상 이 환자한테 어떤 수술이 제일 맞는지 그런 걸 알아서 알려주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언제든지 답변을 드릴 테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우회술 관련 정보 영상 외에도 위우회술 환자의 일상이라고 해가지고 브이로그 영상도 일주일에 하나씩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관심 있으시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